더불어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오염 처리수 방류에 항의하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국제기구인 IAEA는 물론 IAEA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방일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시다 총리도 없는 총리 관저 앞을 찾아가서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또 한 건의 국제망신입니다. 제1야당은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핵개발하는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고 중국 원정 시위를 했다면 북핵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려진 백드롭을 내걸고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과학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정략적 계산과 정오만으로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세국주의자들과 흡사합니다. 조선 후기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고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부산역 광장에선 많은 어민들이 뜨거운 돌바닥 위에 큰절까지 하며 우리 수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인들이 죽어간다며 대형 화면에 해류도까지 띄우고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출과 상관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민주당도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물한 개구리 사당 행태를 그만두고 수권 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당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이슈에 좌파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단체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어제 언론의 추가 취재를 통해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정동균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 진행 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가가 보유한 땅 3,000평 외에 추가 매입을 통해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더욱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통해 각종 부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당내 반대 세력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양평군 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안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쪽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대한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용역의 결과임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진상규명 TF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원안, 즉 양서면 종점, 강화 IC 신설안은 한마디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점 일대 무려 14개 필지 1만 68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정전 군수는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발표 4개월 전에는 20년간 공태였던 집 앞 땅 258평을 3억 5천만 원 주고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한 2021년 당시 양평 군수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강화 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의 토지 61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 3천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정려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정군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L자에 가깝게 휘더라도 종점을 원한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 그대로 땅값 올리기 아닙니까?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평 군민들은 원한대로라면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옆에 공중도로가 들어서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며 도로가 L자 지형으로 급격히 꺾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땅값만 오르면 된다는 말입니까? 인과관계도 없이 땅 보유만으로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또 자살골 넣은 격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정보검색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를 이용하는 목적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광고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옵니다. 커피 광고가 아닌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 되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 3개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그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선택적 망각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 거짓말 제조에 얼마나 능수능란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당의 이런 몹쓸 가짜 뉴스에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의 고질병을 방관했다가는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넘어서 급기야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본격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여론몰이에, 사악한 여론몰이에 정확한 팩트체크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원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타안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정확하게 최종안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민주당이 주장하는 급격한 변경 노선,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안도 양평군이 제안한 것입니다. 예타안과 대안이 원안과 변경 노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노선이 하루아침에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착점에 대통령 처의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강화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용역 착수 보고에도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은 양평에 IC가 없는 예타안과 IC가 있는 대안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타안의 IC 설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IC 설치는 양평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제 와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IC 설치이지 노선 변경은 아니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종점 변경 없이 예타안에 강화 IC만 설치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평군의 양서면 청계 1, 2리, 중동 1, 2, 3리 등 770가구가 사는 마을 위로 공중으로 고가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머리 위로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꼴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며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호 선생 묘와 신도비 같은 문화재와도 아주 가깝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타안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든 팩트를 따지고 보니 대안으로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지가 상승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뚫리는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인근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를 통해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3분 빨라지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노선은 교통, 환경, 효용,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 확정할 때 노선 인근에 과연 정치 누구의 땅이 있는지, 과연 유력 경제인 누구의 땅이 있는지, 언론이 누구의 땅에 있는지, 해당 공무원의 누구의 땅이 있는지, 친인척이 보유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도 고속도로를 단 1m도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그저 대통령 일가를 흠집내기 위한 생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제 아무리 가짜뉴스로 당대표 사법 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코인 사태를 덮어보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하나로 국책사업을 물거품 위기 초래한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사과와 반성으로 용서받을 시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에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짜뉴스 인정하시고 거짓 선동 멈추시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